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아침은 팍스탁의 오민 멘토님과 함께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자, 우리 오민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매일 아침 시초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기본적 분석부터 차트 설명 드리면서 가격 전략까지 많은 정보 얻어가고 계신데요. 방송 끝난 후에도 이 종목들의 실시간 장중 흐름 멘토님과 함께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생방송 중에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 샵 3989 적어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한 방법 통해서 멘토님과 소통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 출발했던 우리 증시, 미국의 주요 물가지표 발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등을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다 결국 동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그나마 장 막판 외국인이 사자세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는데요. 전거래일과 거의 같은 2,72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시적 쇼크로 인한 엔터주들의 급락에 코스닥은 사흘 연속 파란색으로 마쳤습니다. 1.13% 떨어지면서 지수는 854선까지 후퇴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출발했던 미증시는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발표된 이후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3%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팬데믹 시기에 개미들의 반란을 주도했던 개인 투자자가 약 3년 만에 옛 트위터인 X에 게시물을 올리며 대표적 밈주식인 게임스탑과 AMC가 70% 넘게 폭등했습니다.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전거래일과 반대로 나스닥만 강보합 마감했고 다우산업지수는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민 멘토님께 오늘 리뷰 들어볼 세 종목의 수익률 현황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오늘 또 중간 점검 도와주실 세 종목, 먼저 4월 22일에 공략했었던 풍산, 어제 장에서도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저희는 이 한 종목으로 26% 가까운 수익 채울 수가 있었고요. 4월 30일에 소개해 주셨던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7% 넘는 수익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어제 알려주셨던 뉴파워 플라즈마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장 초반 급등세 나타나면서 7.8%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더욱 자세한 얘기 그리고 오늘 멘토님이 밀키트 담아오신 종목 얘기 자리 옮겨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5월 15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로 인해 국내 시장 또다시 휴장입니다. 5월의 마지막 공휴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는 듯 하지만 저희는 오늘 시장까지도 수익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빨간색으로 바꿔주실 팍스탁 오민 멘토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작을 또 멘토님과 예. 이틀 연속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오늘 아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민 멘토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시장, 국내 시장 상당히 좀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좋은 출발을 하는 듯 보였으나 차마 채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지수가 밀리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오히려 또 오후장에 또 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 아침부터 시작하면서 상승세 계속 유지하다가 중간에 하락으로 나오고 다시 상승 나오면서 이 혼조세를 띠면서 결국엔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 따라서 시장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는 먹을 자리가 있는 산업들이 좀 보입니다. 어제 오픈 AI, 챗 GPT-5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발표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람과 이제 대화하는 듯한 느낌도 나오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리고 이 학부모 이제 자녀를 두신 학부형들께서는 상당히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어려운 수학 문제도 이 언어만으로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AI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AI 관련돼서 이 AI 산업이 최전방 산업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다 담아 두신다면 우리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제가 알차게 채워넣기 위해서 또 준비 열심히 해왔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시장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멘토님이 풀어주시는 내용 그리고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종목 공략하다 보면은 좀 계좌에는 계속해서 수익이 쌓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휴장 앞두고 간밤 미증시도 좀 보합 마감한 가운데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예상하기 어려우신 분들 방송 종료 후에도 멘토님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받는 번호 는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활용하시면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생방송 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오늘도 시장 얘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대로 어제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다가 마감은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코스피는 그나마 장 막판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컸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는데 나스닥만 소폭 상승이 나온 상황이었죠. 멘토님 또 간밤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내용까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이제 선물 지수를 가져와 봤는데요. 나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확실하게 잡아주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지속해서 신경 쓰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선물 차트니까 아침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쭉 올라갔다가 장 시작하면서부터 21시 프리장에서 시작하고 이후에 지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장
대응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하루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심리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절묘하게 딱 50을 찍었습니다. 오늘 오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딱 정확하게 정중앙 중립 상태에 딱 머물러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내일은 국내 시장 휴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나 유동성이 국내 시장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신중하게 좀 대응해가면서 오늘 시장 하루만큼은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S&P 시장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눈에 움직임이 띄는 종목들은 없어요, 사실은. 테슬라하고 애플이 약간 강세를 보인 것을 제외해놓고는 딱히 밈주식들이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지 않았나, 사실은. 밈주식이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네. 이 밈주식들이 엄청나게 뛰면서 전체적인 시장 히트맵 상으로는 빨간색, 같은 섹터 내에서도 푸른색, 빨간색,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딱히 움직임은 없고 개별주의 움직임을 좀 띄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지표 예정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식품 에너지 이제 교통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고 그러죠. 이 PPI 지수가 식품 에너지 교통을 제외한 부분, 그리고 코어 생산자 물가 지수, 코어 PPI죠. 이 코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PPI, 헤드라인 PPI라고 하는데 이 헤드라인 PPI, 코어 PPI에 특히 집중해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P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선행성이거든요. 이 지표가 CPI에 비해서는 이 생산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산이 나오고 나서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PPI 선행성을 띠고 있는 지표다. CPI에 비해 선행성을 띠고 있는 지표기 때문에 네. PPI가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6월에 있을 점도표 그리고 금리 결정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우리가 지켜보면서 오늘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제가 사실 타이를 안 메고 나왔습니다. 왜 왜요? 그런지 어떤 아시나요?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이 나오기 때문이죠. 파월 의장 힌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노타이를 네. 하고 나왔습니다. 이 파월 의장 지난번 FOMC 때 노타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파월 의장 2022년 후반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장의 충격을 바란다 라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가 2023년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이 보이니 2023년 후반 11월이죠. 11월 FOMC 회의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한번 보고 있다라면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올해 들어서 3월쯤 돼서 1월부터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는 것이 보여졌으나 3월쯤부터 2월, 3월부터 상당히 지표가 안 나오게 됐거든요. 이 원하는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파월이 약간 중립 혹은 약간의 소폭의 매파적인 발언을 좀 섞어가면서 또 스탠스가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PPI가 결정됨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할지 그게 이제 좀 주목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파월 의장 어떠한 발언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우리 국내 시장은 휴장인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밤에 또 CPI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CPI 결과까지 보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PPI 관련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헤드라인 PPI거든요. 연간 헤드라인 PPI인데 PPI 자체가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흐름에서 봤을 때는 둥근 바닥형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 흐름 자체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위치가 직전의 고점을 터치하고 있는 맞닿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발표되는 헤드라인 PPI
좀 인플레이션에 좋지 않게 나오게 된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상당히 매우 어려울 수 있는 PPI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상당히 좀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원 PPI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월간인데요. 월간 근원 이제 코어 PPI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하방 추세를 뚫어내면서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근에 저점을 한번 갱신하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오늘 나오게 발표가 되게는 근원 PPI 상당히 시장의 예상치를 또 상회하게 된다라면은 역헤드앤 숄더 패턴의 상승 반전 패턴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얘기하던 이 범피로드 울퉁불퉁한 길이 엄청나게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물 건너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래 꼬리를 달고 장 막판에 올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전고점 아직까지 잡지 못했기에 이 자리에서는 위아래 아직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유동성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휴일 동안에 변동성 리스크 감수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열려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PPI, CPI 결과에 따라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관망하면서 보시는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시장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 소폭 상승했다 하락했다 또 반전 나왔다가 또 계속 빼다가 오후 장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면서 완벽하게 잡지를 못하면서 시가를 잡지를 못하면서 약보합으로 0.02% 하락한 약보합으로 마감이 지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대응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휴일 또 대비해서 또 내일 또 휴일 동안 상당히 큰 이벤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 오늘만큼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외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또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분석을 깔끔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내일 밤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지표인 만큼 이 부분 저희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시되 그중에서도 누구보다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민 멘토님과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좀 알짜 종목 미리 공략하면서 걱정 없이 수익 채워가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종목들의 리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이 중간 점검 도와주실 세 종목, 먼저 4월 30일 화요일 데이터 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멘토님 공략 도와주신 이후로 좀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져 오는 것 같았는데 어제 시장을 제가 봤더니 이 종목이 위에 이렇게 안테나를 달고 있더라고요. 이 피레침을 단 캔들이 나타났었는데 현재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손절가 터치하지도 않고 목표가까지도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그쵸. 중간 점검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죠? 네, 제가 이제 4월 30일 날 시초가를 드렸었는데 이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이 하락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반등을 좀 예상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횡보 나와주면서 그래도 저점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두 번의 저점을 터치를 하면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파동, 두 파동 나오면서 이 하락하는 추세를 좀 잡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나 했는데 이 피레침이라고 하죠. 이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는데 네. 전고점을 소화시켜주는 이 매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손절가를 제가 조금 더 좀 스펙트럼에 좀 맞춰가지고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상승했을 때 이 저점이었던 5,750원, 좀 길게 보실 분들은 5,750원 내려놓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전에 여기 갭 나오기 전에 여기 돌파 나오기 작은 캔들의 종가였던 6,000원 부근, 그리고 아니면은 6,250원 캔들의 저가 부근이나 이 갭 띄우고 나서 상승 나온 이 캔들의 시가 부근은 이제 손절가로 잡고 기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체가 이제 상승 파동인데 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들고 가기 위해서 좀 내려놓고 보는 거고요. 이 기준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저점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간적인 횡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4월 18일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분봉상으로 15분봉상의 차트를 흐름에 보시게 되면은 하락하던 추세를 잡고 박스권이 나왔거든요. 지금 박스권 나오면서 어제 이 피레침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매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 매물대를 상당히 많이 맞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기간적인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박스권을 유지하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앞으로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데이터 솔루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이 멘토님 공략 이후에 횡보가 저점을 오히려 지지하면서 박스권 형성됐다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여기에 어제 발견된 피레침 양봉이 전고점을 좀 소화하는 매집봉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여전히 그때 말씀해주신 6,000원 언저리 5,750원에서 6,200원, 6,250원 사이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얘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저희 함께 공략을 했었던 뉴파워 프라즈마. 네, 이름이 길어요. 네, 저도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네, 어려운 이 세 단어가 모여 있는데 우선 차트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었죠. 어제 맞습니다. N자 파동 등 패턴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해줬는데 저희가 사실 이 장 초반에 이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장 초반 9시 16분쯤 고점을 갔었는데 엄청나게 좋은 흐름 보여주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아쉬워요. 지수가 좀 밀리면서 그쵸. 이게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하필 그리고 저희 방송이 9시 10분 종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추가적인 전략 못 얻어 가셨던 분들께서는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맞습니다. 얘기 빠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뉴파워 프라즈마 어제 공략에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 4월 1일부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상승 추세,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눌린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전에 고점 4월 달 초반에 고점이었던 6,000원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분봉상으로 1분봉으로 세부적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 이후에 하락 나오고 이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흐름, 힘을 좀 모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한 번은 힘을 쓰려고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뉴파워 프라즈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파워 프라즈마 어제 좀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지만은 여전히 어제 이제 장 초반 고점 이후 하락이 크게 우려할 점은 아니다. 상승 에너지 잘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터트릴 날 기대하면서 어제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우리 멘토님이 또 보유하신 종목 중 굉장히 자랑스러운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풍산 14년 만에 박스권 탈피 하면서 멘토님이 좀 기운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시장에서 예. 또다시 52주 신고가 또 기록이 엄청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쵸. 그런데 어제 좀 함께 하신 분들께는 추가 전략 장중에 미리 도와주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 방송으로만 아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풍산의 추가 전략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22일 날 시초가에 공략이 들어갔었죠. 네. 그러고 나서 5일, 4, 5거래일 정도의 횡보를 보이다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고 강하게 갭상승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저희 실시간 대응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끊어먹고 나오면서 큰 수익 나고 또 오. 자리를 다시 잡는 네. 그런 자리를 이제 다시 잡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 제가 대응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71,500원 이탈 시 익절하시는 관점에서 대응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살짝 이탈해서 익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풍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종가를 71,5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갭상승하면서 다시 또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를 또 고점에서 신고가를 쓰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1,500원까지 익절 관점은 아직 유효하긴 한데 이 익절가를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익절가를 좀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분봉상으로 디테일하게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락 나왔다가 이제 갭 자리가 또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어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이때 갭 상승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하락 나올 때 이 갭 자리를 항상 지켜줬거든요. 이 갭 상승분을 지켜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갭 상승분이 앞전에 매물대 이 장대 음봉 그리고 이 윗꼬리 음봉 있고 그리고 앞에 쪽에 이쪽에 5월 8일 10시 부근에 있는 이 윗꼬리 양봉 그러니까 고점 부근을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저항선을 가볍게 갭으로 넘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가를 좀 짧게 나는 그래도 이제 익절하고 싶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익절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74,000원 이탈 여부 보고 이탈했을 경우에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71,500원 수익을 좀 내려놓고 더 큰 수익을 노려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71,5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수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하던 수렴에서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구름대 위에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장기 이동평균선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분봉상 작은 흐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리고 종가가 75,500원으로 또 갭으로 매물대를 또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익절 라인 잡고 좀 내려놓고 잡고 더 큰 수익을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풍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2일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풍산 저희가 61,600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수익권에 머물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익절 라인 71,500원 좀 길게 보실 분들께서는 이 자리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74,000원 선 바라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멘토님과 이렇게 세 종목의 리뷰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 시장이 정말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어떻게 튈지 모르는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앞서 계속해서 좀 강조해 주셨다시피 좀 관망세를 대응하되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담아가는지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는데요. 멘토님 오늘 공략해 주실 밀키트 종목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볼 예정이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흐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 문자와 QR코드 편한 방법 택해서 멘토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는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생방송 중에 스마트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멘토님 지켜볼 종목 굉장히 알짜 종목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종목명부터 확인을 해보면은요. 오늘 종목 브리지텍. 예. 사실 이 종목 좀 작년에 뜨거웠었던 종목이죠? 예, 맞습니다. 챗GPT 나오면서 오픈AI 챗GPT 나오면서 큰 상승 나와줬던 종목인데요. 네. 이후에 큰 좋은 흐름 보여주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지금 최근에 어제 캔들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거든요. 네. 이 장대 양봉이 상당히 의미 있는 캔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 준비했습니다. 멘토님 어제장을 이제 바로 보시다가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리면은 딱 공략하기 좋을 것 같다고 가져오신 종목이네요. 언급해 주셨다시피 챗GPT 얘기가 나오면 인공지능 관련주일 것 같아요. 자세한 기본적 분석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AI 관련주고요. 챗GPT하고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콜센터 시스템 구축 솔루션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콜센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을 상대로 감정 노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많이 힘드시죠. 사람끼리 이제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AI가 이제 개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노동 강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요즘은 그리고 진짜로 이 고객센터 같은 것들에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거의 네.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 AI 콜센터를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음성인식 같은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음성인식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음성인식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인 뉘앙스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상태입니다. 오. 그리고 네이버와 사업 협력 파트너십 체결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업체가 주요 고객사가 KT입니다. 이 KT와의 서비스 제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브리지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지텍 보시게 되면은 먼저 매출 자료부터 확인하게 되겠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패턴이 이제 일정화된 것 같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매출 자료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콜센터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 기존의 콜센터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콜센터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는 살짝 감소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AI 콜센터와 관련된 유지보수 그 항목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매출 자료였고요. 네. 재무 컨센서스 보시게 되면은 AI 관련주잖아요. 네. AI 관련주인데 AI 관련주는 기술주라고 이제 판단이 되죠.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350억, 540억, 580억, 최근에 2023년도는 535억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도 2억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확인할 네. 수 있겠는데요. 부채 비율 엄청나게 낮습니다. 20%대를 유지하다가 그나마 오른 게 46%예요. 말 그대로 빚을 지면서 부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자기 자금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이 이 브리지텍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기술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재무 컨센서스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네요. 여기서 또 눈여겨 보아야 할 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2019년도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1%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3.8%, 21년도 5%, 그리고 2022년도 6%, 이번엔 7.77%로 매년 1% 이상씩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고부가 가치 서비스, 제품, 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부가 가치를 좀 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의 구조가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컨센서스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주식 수가 그대로예요.
보시게 되면 발행 주식수가 11,953으로 이제 그대로 있는데 이 네. 부분 관련해서도 기술주는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그쵸. 상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없다, 이 내역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 기업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 컨센서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주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을 살펴봐야 되는데 6%에서 7%, 통상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연구 개발 진행되고 있고 이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변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계약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CCAAS 서비스라고 있는데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뭘까요? 어려운데요. 네. 이거 잠시 후에 제가 설명 적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우선은 적어놨고요. 이렇게 KT랑 제휴계약 맺었다는 제휴돼 거 있고 확인하고요. 클라우드 콜센터 관련해서도 비즈 서비스 사업이 협정되어 있다는 부분,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솔루션 사업 이제 파트너십이 계약되어 있고 NHN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네이버 자회사죠. 그쵸. 옛날에 한 게임을 네이버가 인수를 하면서 한 게임 그 게임 사업을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계열 분리시키면서 나온 회사인데 네이버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이제 모바일 고객센터, 컨택트 센터가 이제 고객센터거든요. 모바일 고객센터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이 사업 제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뉘앙스 말씀드렸었죠. 네. 화자 인증 및 음성 인식과 관련된 솔루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인식 관련해서 오픈 AI 이번에 챗GPT5 음성 인식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엄청나게 음성 인식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챗GPT5 출시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브리지텍 한번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주가 상승에 대한 테마로 상승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수주 잔고를 보시게 되면은 174억이거든요. 작년에 매출 500억대였잖아요. 대략 30% 수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의 수주 잔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ICC 말 그대로 AI 컨택트 센터의 약자인데요. 네.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고객센터라고 하는데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AI 고객센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CCAAS라고 이제 어려운 거 저도 이제 적어놨는데 설명드리자면 구독형 AI 컨택트 센터 말 그대로 구독형이죠. 월별 구독으로 해서 매월 결제가 들어가는 그런 AI 고객센터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관련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확인하시게 된다라면은 AICC 말 그대로 AI 고객센터를 둘러싼 거센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말 그대로 AI가 고객센터 부문에서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라는 부분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KT와 계약이 체결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2017년부터 KT가 AI 고객센터 사업을 확장하면서 작년에 2023년도에 2,500억 이상을 수주했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2030년까지 약 5천억 규모였는데 벌써 50% 이상을 수주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가 시장을 선점함에 있어서 동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브리지텍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브리지텍도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또 보시게 된다라면은 MS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음성기술 총력전 관련해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음성인식 처리 서비스의 중요성이 같이 부각된 이제 영향으로 풀이된다라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부분 어제 나왔죠. 제가 아까 인사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 관련해서 챗GPT5 음성인식, 감정까지 인식을 하는 그런 챗GPT5 나오면서 이 브리지텍 다시 한번 작년에 수혜 받았던 것 같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브리지텍 지능형 AICC 서비스 극대화 AI 고객센터 서비스 이제 극대화 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시장 점차 늘려나가겠다. 사업성 충분하기 때문에 이 KT 같은 경우에도
다음 보도 자료 보시게 되면 AICC 관련해서 5대 성장 사업, IoT도 있겠지만 5대 성장 매출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 4.2% 전년 대비 4.2% 성장한 5,065억 원을 기록하였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아까 브리지텍 KT와 계약이 되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KT의 매출이 증가하면 브리지텍도 당연히 이 매출 증가에 대한 수혜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브리지텍 보시게 되면은 애플 시리에 뭐 생성형 AI 결합할까 이 부분이 어제 나왔었죠. 챗 GPT 4에서 5로 바뀌면서 대대적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봤는데 참 놀라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인식과 이제 AI를 결합하면서 사진 보여줘 뭐 이렇게 하면 자료 만들어주고 코딩도 말만 하면 코딩도 만들어주더라고요. 말로 진짜요? 음성인식으로. 예. 네. 그리고 감정인식하는 거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막 올 때 헉헉거리면서 일부러 숨찬 것 같이 이렇게 막 대화를 했는데 챗GPT하고 대화를 했는데 심호흡 크게 하라는 챗GPT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머, 네. 사람 목소리로. 라고 저는 이제 와 AI가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브리지텍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게 된다라면은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 체결이 되어 있고 KT와 인공지능 AI 고객센터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성장하는 영업이익률, 고부가가치 상품이 늘어난다, 제품과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도 안정돼 있는 재무 상태지만 더 안정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성장성도 보게 되겠고요. AI 산업 이제 시작인데 무궁무진한 성장성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드라켄밀러가 이 얘기를 했었어. 작년에 AI 끝물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드라켄밀러가 포지션을 바꿨죠. 그쵸. AI 5년은 더 간다 이러면서 이 AI 산업의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다시 한번 엿보면서 이 수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역시나 굉장히 기업의 다양한 매력을 분석을 해오셨습니다. 자, 우선 오늘 담아오신 종목명은 브리지텍인데요. 이 브리지가 영어로 다리를 뜻하는 그 브리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또 수익으로 연결시켜드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환경의 소프트웨어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앞서 계속 강조해주신 대로 AI 콘택트, 이 AI 고객센터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이 연관되어 있고요. 앞서 컨센서스 보셨다시피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좀 탄탄하게 매출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의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장 초반 상황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종목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 혼조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2726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0.8%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86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 오랜만에 좀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승 테마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면요. 오늘장 철강 관련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갈등 관련해서 이 철강 관세 인상 발표 계획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하이스틸이 오늘 장중 20%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는 오늘 멘토님 알려주신 이 브리지텍의 차트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사실 뉴파워 플라즈마도 굉장히 장초반 강세를 보였는데 브리지텍 역시나 힘이 좋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장 긴 장대 양봉 만들었는데 오늘은 더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러면 사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지금 들어가야 되나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멘토님, 우리 브리지텍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일봉을 보시게 되면요. 오픈AI 챗GPT 출시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거든요. 5,000원에서 300% 가까운 30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면서 네.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작년 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1년 정도 이제 흐름을 보면서 빠졌는데 이 횡보가 나오면서 앞전에 매물대를 지속적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앞전에 매물대를 또 잡아먹고 주가는 또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961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481선, 241선이 뭉쳐 있으면서 이 힘을 축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인 힘이 한 방에 터진 게 바로 어제였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폭 이 시가까지 엄청나게 열어놓고 더 큰 수익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폭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손실에 대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 이제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하면서 오히려 밑에서 분할로 담아가는, 그리고 오늘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갭상승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더 소액으로 들어가서 분할 매수 더 밑에서 더 받는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좀 대응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길게 끌고 나가게 된다라면 단기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이 흐름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줄었어요. 이 앞전에 매물대를 돌파한 거래량이 줄었는데, 앞전에 거래량보다 줄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는데 앞전에 거래량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교환이 되면서 이 앞전에 매수세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강력한 힘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부분 일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일봉적인 이제 패턴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된다라면은 이 자리 쌍바닥 패턴이에요. 말 그대로 상승 패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최소한 11,000원 20%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더 큰 흐름 볼 수 있다. 전형적인 상승 패턴 아래 고점 올라갔고 지금 눌림목에서 다시 고점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동의 중심가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가 부근에서 파동의 중심가 부근에서 한번 잡아볼 만한 위치다. 아직까지는 잡아볼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 하단의 상승 추세선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고, 고점이 올라가고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내린 하락 파동의 중심가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지금도 충분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된다라면은요, 분봉 박스권 상승 이후에 주가가 어제 살짝 눌렸거든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할 때 이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분봉상 장대 양봉인데, 이 양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양봉은 말 그대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워서 매수가 이긴 거예요. 근데 장대가 나왔다는 건 압도적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과 캔들 돌파라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 가능한 위치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어제 마감을 했으나 이것도 박스권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돌파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에 대한 관점으로 좀 대응하면서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잡아 들어갈 만하고요. 그리고 눌리게 된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하면서, 대신 분할할 때 이 폭은 상당히 좀 러프하게 가져가면서 평단가를 많이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브리지텍 기술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저희가 이어서 조금 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오늘 장에서 지금 4% 정도 강세 보이면서 9,7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 좀 음봉 전환했거든요. 예.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나요? 지금은 저점 갭자리를 한번 메꾸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제 종가 밑으로 빠지는 거 보고 좀 눌림목에서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게 되면 체결 강도가 100 이하로 빠져 있고 물량 자체가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눌릴 수 있는 호가창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하단에서 눌림목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시간 대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9,320원 아래에서 담아보자는 전략을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 방송 종료 시간이 다 다가왔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한 공략은 멘토님과 지금 문자나 QR코드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마무리 인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공략해본 종목은 인공지능 관련된 수익 기대되는 브리지텍 담아주셨습니다.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장중 흐름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하루 휴장하고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저희는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딱 10초 오버